이 상속세 안에서 사실 더 무서운 건 뭐냐? 분쟁이 생긴다. 분할협의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당사자들끼리 분할협의 소송 걸고 가처분 걸고 유류분 소송 걸고 하면서 이게 바로 법적 하자에 있는 물건 된다. 또 하나의 상속세 신고서인데요. 저거 얼마인지 보이세요? 1570억이에요. 1570억. 내야 될 세금 730억. 연부연납해도 1년에 한 70억씩.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강의를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주제가 상속이에요. 상속. 예전에는 주택 강의도 많이 했고 법인 관련 강의도 많이 했는데 제일 많이 관심이 있어 하고 제가 강의 갔을 때 강의 평이 제일 좋고 그 수강생들 눈이 가장 똘망똘망한 주제가 제가 보니까 요즘 상속이더라고요. 맨날 강의하고 다니다가 이거를 그냥 유튜브로 찍어서 좀 구독자분들에게도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상속 분쟁, 제목은 유언과 유류분, 사례 중심으로 총정리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상속은 일반적으로 세금 때문에 상속을 고민하시잖아요. 세금 때문에. 근데 세무사님들께서 세금 때문에 상속을 잘 상담을 해주시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상속 고민은 분할과 유류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변호사님들한테 또 상담을 받지만 상속세 문제, 증여세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이따가 케이스 보면 나오겠지만 세무사님의 지식과 변호사님의 지식이 완전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 모순되게. 그래서 한쪽에서만 상담을 받았을 때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제 눈에는 보여가지고 그거를 어쨌든 제가 세무사 변호사라는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좀 담아봤습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 상속세 신고서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 대표님 이름 들어가 있지만 2023년도에 저희 상속세 신고한 건데 저희 상속세 과세가액 보이세요? 얼마 정도예요? 얼마 정도? 360억이에요. 360억. 상속세 과세가액, 재산평가액 360억.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제 해봤자 7억밖에 안 돼요. 그럼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 138억 나와요. 138억. 그러면 이게 상속세 연부연납이 있잖아요. 하면 나누기 10 하면은 나누기 10 해도 1년에 한 10억, 14억은 내야 돼요. 12억, 14억은. 그러면 이 세금 자체가 절대 물론 작지 않다 아니냐 엄청 크죠. 이제 140억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지금 임대를 안 하고 있어요. 임대를 아예 안 하고 있고 공실이에요. 공실. 이 땅이 공실이었고 이게 기준시가로 신고한 거였거든요. 상속세 세무조사 나와서 이제 감정평가로 증액됐습니다. 주변 거래가액으로. 그래서 추가 추징세액이 한 150억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 내야 될 세금이 300억. 근데 건물가액이 한 600억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600억 건물 받아서 좋겠네. 그래도 300억 상속세 내고도 300억 남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600억짜리 건물이 공유자가 한 20명이었어요.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상속이 되고 있었고 그 분할협의가 안 되고 또 상속되고 하면서 공유자가 20명. 그러면 이게 팔리나요? 안 팔려요. 공유자가 20명이고 일부 뭐 조카라고 하기도 멀죠. 엄청 먼 가족들은 캐나다에 있고 어디 해외에 있고 그래서 땅을 팔고 싶지만 팔리지도 않습니다. 말만 600억이지 이분은 300억 체납자 됐어요. 뭐 건물주 상속사에 뭐 이걸 왜 걱정하냐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300억이란 임대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고 또 하나의 상속세 신고서인데요. 저거 얼마인지 보이세요? 1570억이에요. 1570억. 내야 될 세금 730억. 연부연납해도 1년에 한 70억씩. 1년에 70억을 세금 내려면 140억의 소득을 벌어야 종합소득세 내고 70억을 내는 거예요. 사람이 70억 세금 낸다 그러면 그냥 70억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140억을 벌어야 70억 세금을 냅니다. 1,500억 건물에서 1년에 140억씩을 벌 수 있나요? 10%씩? 어디서 벌어요? 임대수익 10% 나오는 데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팔아야 돼요. 근데 뭐 건물이 바로바로 팔리나요? 건물 투자라는 게 원래 매수자를 또 잘 만나는 게 예술이라고 하는데 기술이고 그게 과연 쉬운가? 라는 부분에서 일단 제가 포인트는 상속세로 던졌지만 이 상속세 안에서 사실 더 무서운 건 뭐냐? 분쟁이 생긴다. 분할협의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당사자들끼리 분할협의 소송 걸고 가처분 걸고 유류분 소송 걸고 하면서 이게 바로 법적 하자에 있는 물건 된다. 팔리지도 않고 등기 명의 변경도 안 되고 소송 2, 3년 가고 하면은 바로 체납자 돼서 그냥 2, 3년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란 걸 걱정하셔야 되고 이 포인트는
돌아가셨을 때 세금도 무섭지만 앞으로 나올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협의가 안 된다는 걸 봐야 세금도 세금인데 자녀들 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협의를 하려면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 라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세금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상속 순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상속 순위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2순위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부모, 직계 존속. 혹시나 자녀도 부모도 없이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있다면 그때도 공동이냐? 아니요. 그때 배우자 단독 상속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저 위에서는 공동 상속인데 배우자가 이제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그때 단독 상속이고, 민법의 법조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법조문도 밑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밑에 민법에서는 저렇게 적혀 있어요. 자, 혹시 배우자와 내가 불화가 있어요. 불화가 있고 실제로 20년 별거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만 이혼 안 하고.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20년 동안 별거하고 있었고 우리 어머니랑 말 그대로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상속을 안 받길 원하겠죠. 가능할까요?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답변을 하자면 피상속인과의 관계의 밀접, 긴밀한지, 대립이나 적대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사정은 일체 고려되지 않는다. 이게 뭐 법원에서 나왔던 문구 제가 긁어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안 나오지만 결격사유라는 게 있어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빠지는 거고, 관계 밀접, 긴밀 여부, 대립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사이가 안 좋든 말든 법적으로 배우자면 그냥 상속인이에요. 20년 동안 별거했어도 상속인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혼 소송하고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어머니가 뭐 바람을 폈든 어떤 불화가 있어서 진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거는 아버지가 어머니랑 헤어지려고 했던 건데 상속인에서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잖아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배제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는 이혼 소송은 이어서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죽으면 끝. 이혼 소송은 일단 끝나버리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은 종료되고, 중요한 거는 상속 개시 당시 돌아가셨을 때 법률상 배우자예요. 이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상속인에 해당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상속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이혼 도장까지 찍었어요. 이제 와이프랑 정말 헤어지고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재산이 1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내 재산이 와이프한테 넘어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는 경우 없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죠. 언제 넘어가는 순간이 정말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재수없는 순간이 딱 하나 있어. 자식이 있는데 외동아들인데 제가 먼저 죽고요. 외동아들이 제 재산을 다 물려받아요. 근데 외동아들이 물론 미성년자면 이제 친권자로서 어머니가 재산을 관리하겠지만 어머니 소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혼자 단독으로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죽는다. 그러면 상속인이 누가 되냐? 다시 직계존속인 엄마. 그래서 아빠에서 자식으로 내려갔다가 혹시나 자식이 결혼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죽으면 엄마한테 상속 재산이 올라갈 수 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엄마랑 자식 관계가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 경우까지 뭐 대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답변만 드립니다. 자, 또 하나. 계속 배우자만 잡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 직후 돌아가실 때는 여전히 배우자였어요. 돌아가시고 바로 다음날 내연남이 있어가지고 내연남하고 혼인신고를 딱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인데 신고도 하기 전에 갑자기 다른 남자랑 재혼을 해요. 혼인신고를 해요. 자녀들 입장에서 몰랐어. 그러면 이런 내연남이 있는지도 몰랐고 상속인에서 배제하고 싶잖아요. 가능할까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당시 맞아요. 돌아가셨을 때 어쨌든 상속인.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바로 재혼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망 직후 재혼하더라도 돌아가셨을 때 기준으로는 상속인이니까 여전히 배우자는 상속인이 된다. 뭐 이걸 대비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지금 넣고 계신 거예요. 이제 조금씩 넣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습상속 들어보셨죠? 뭐 이제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아버지가 뭐 병으로든 사고로든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받아서 그거에 대한 권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혹시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분을 우리가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법이 대습상속이라는 걸 다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가 19년도 1월 1일에 사망을 하고 할아버지가 그 이후 23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는 안 계신 거잖아요. 아버지 형제자매가 3명이었다 치면은 그러면 혹시 아버지가 상속을 못 받으니 나머지 형제 둘만 상속받나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같이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받을 목 3분의 1을 이 두 분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자녀가 한 20년 전, 30년 전 돌아가세요. 사고로 일찍. 그러고 40이든 45세에 돌아가시고 지병으로. 그러고 할아버지가 한 80세, 90세에 돌아가셔요. 그러면 남은 형제들하고나 이런 며느리나 이런 쪽하고 연락하고 지내나요? 안 지내요. 3, 40년 동안 남으로 지내요. 3, 40년 동안. 마지막 아버지 아플 때 간병 하나요? 안 해요. 간병이 뭐 명절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은 두 형제나 할아버지 입장에서 재산을 남기려고 할 때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겠죠. 왜냐면 3, 40년 동안 끊어져 지내고 했는데 그러고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이 재산의 3분의 1이 일로 갈 생각을 하면 속이 터지죠. 엄청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남은 두 형제한테 막 유언도 하고 증여도 하고 하면 이 두 분이 뭘 걸어요? 유류분 소송을 걸겠죠. 뭐 유류분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두 분들이 내 몫에 받을 몫의 절반을 달라라고 하고 거는 게 유류분 소송을 그래서 거는 거예요. 그러면 유류분에 대해서 일단 대비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단기간에 돌아가시고 상속을 못 받으면 이 두 분이 되게 억울할 것 같은 측면은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게 억울하니까 필요한 제도 같지만 우리가 두 형제나 할아버지 입장이라면 갑자기 이게 되게 불합리한 제도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상속은 하다 보면 느끼는 건 이게 완전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되게 유용한 제도고 누군가를 구제해 주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는 정말 억울하게 내 재산을 나눠주는 케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이라는 걸 일단 고려하셔야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 개시 당시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의뢰 직계 비속 아들이나 법률상 배우자일 것이라는 게 요건입니다. 자, 우리 아까 사망 직후 배우자 재혼 방금 배우고 왔잖아요. 자,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을 했어요. 그러고서 한참 있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대습상속 받을 수 있나요? 분명히 아까 받았죠? 아까 요 케이스 있어야 될 것.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법률상 배우자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땐 당연히 상속 받았겠죠.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재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나 제가 법조문을 가져왔어요. 민법 조문인데 보실 일 없으니까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인척관계 소멸. 인척관계는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하는데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같다. 단순히 사망하면 시아버지랑 저 안 끊겨요. 근데 재혼하면 같다. 종료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대습상속권이 없어집니다. 이것도 그렇고 여기서 있던 법률상 배우자라는 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구나 했고 자 구체적 상속분을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방금 상속인에 대한 정리를 했고요. 자 상속인이 내가 됐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상속받을 몫이 얼마냐를 따질 거예요.